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자, 어디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자, 최강욱 의원님 계속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익훈 변호사께서 이제 법을 잘 아시니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이 나온 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 왜냐하면 채널A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기소가 돼 있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었죠. 네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오늘 법사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자, 현 국회의원이 피의자인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강욱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형사 사건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채널A 관련된 사건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당사자거든요. 왜냐하면은 2020년 4월에 그 최강욱 의원이 페북에다가 뭐 채널A 기자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올렸었는데 예. 그것이 허위였단 말이죠. 유시민 전 장관 관련된 얘기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2021년 작년 1월달에 기소가 됐었고요. 그다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 7월 2022년 올 7월달에 그 구형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예. 징역 10개월 구형을 갖다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구형하면서 그 유명한 정치인이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이때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기자인데 그 채널 A의 예. 기자인데 한동훈 장관 거기에 넓게 보면 나도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왜냐면 SNS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장관이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는 그 이 기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으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나도 예. 피해자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기 때문에 징역 10월에 처해달라고 구형까지는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 선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법사위를 스스로 피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 문제가 되는 거니요. 이거는 단순한 피의자 신분이니까. 그런데 업무방해 관련된 사건은 최강욱 의원이 그 1심, 2심 다 그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아들, 실형을 아들. 갖다가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 경험상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에서 1심, 2심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은 대법원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그 영향을 갖다 줘서 대법원이 7월 달에 판결할 거를 8월 달에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채널A 사건보다도 그 업무방해 이제 대법원 사건을 앞두고 법사위에 과연 그 최강욱 의원이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점정식 의원도 그런 법사위원이 왜 자꾸 법사위에 나오느냐 이제 그걸 문제 삼았고 그게 이제 오늘 좀 소란의 근본 첫 출발점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나오는 게 영 못마땅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로 의원이 있어도 예. 법사위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눈살은 찌푸리지만 현역 의원이니까 본인이 선택했고 원내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배치에 따라서 예. 법사위로 왔다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대목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당사자예요. 당사자라 함은 채널 A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왜? 예. 아까 말하던 대로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뭐 준 것처럼 진술을 강요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금 징역 10개를 구형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때 이 사건을 이동재 전 기자와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진짜 이성윤 검찰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이제 무혐의 됐어요. 하지만 한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몸싸움까지 이랬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장관 하는 이야기는 가해자는 이제 최강욱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가해자가 국회 법사위원 자격으로 나와서 피해자인 저를 상대로 이렇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국회법에서 말하는 이해 충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회에서 가려달라고 나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평소에는 강하게 말하는 최강욱 의원이 약간 밀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대목에 대해서는 국회나 국회 전체 차원 아니면은 최강욱 의원 본인이 답을 좀 해주는 게 맞아요. 예. 저는. 중간에 최강욱 의원이 어디 국회의원이 얘기한 신상 발언하는데 끼어드느냐 장관이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보통 저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따 대고 지금 뭐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뭐 이게 손도 치고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다 나가죠. 박범계 전 의원도 박범계 장관이나 의원 시절에 더 유명했잖아요. 근데 예. 그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최강욱 의원이 더 기세가 등등했는데 더 강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좀 기세가 많이 꺾였네. 김두수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두 분 모두 최강욱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에 나와서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률적 문제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충돌적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 마당이고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을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법사위를 계속 뭐 일종의 좀 강성으로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해충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끼어여면서 의사 진행을 일종의 방해한 행태죠.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장이 좀 더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강욱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야기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실제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법적으로 걸려 있지만 한동훈 장관과 충분히 이 법사위 전반의 다른 이야기로 충분히 더 토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법사위에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약간 기획된 도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오늘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또 박범계 의원도 한동훈 장관과 충돌을 했는데 그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판단을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자, 않았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왜 하냐면요. 아닌지를 제가 설명할 기회를 똑같은 주시면 사건과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해당 기준으로 사건도 하면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진행 중 설명해 수사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정보를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구하고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아니, 그런 감사라든가 불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장관님,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당시에 기밀 유출을 했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장관님, 법원에서 장관님, 판결하기 아, 때문에 장관님, 재판부를 예를 장관님,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장관님 있거나 들으세요. 그러면 판단할 수 똑같은 있어야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동일한 막고 대상으로 계시잖아요. 했던 이야기 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막고 다른 계시잖아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잘못됐다는 않아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장관님 제가 그 충분히 당시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자,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떡해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임명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뭐 지적이 기분 안 있다는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기분이 안 지적이 좋겠습니다.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열애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지명이 필요하다, 임명이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실 문제라고 여야가 다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이런 예.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예. 기관의 취지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앞으로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좋은 뜻을 저도 잘 동의합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질의와 또 거기에 답변하는 정부 책임자 장관의 어떤 정상적인 대화로 보이세요? 아니면 일단 뭐 다분히 감정적 싸움처럼 보이세요? 태도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보통 이제 누가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일단 무조건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무조건 장관이 무조건 잘못한 장관이 잘못합니다. 이건 저는 뭐 과거에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설전할 때 제가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을 일부 위험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성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업무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답변하는 건 그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볼게요. 특별감찰관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안 했다라고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은 게 잘못돼서 치더라도 현직의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이 필요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 국회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라든가 막말 이런 것들 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비판합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비판과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그 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좀 이 적절히 유인하면서 또 도발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뭐 민주당 의원들도 감정을 앞세워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동훈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사검증을 잘못해서 장관들이 임명되고 이런 것들 한동훈 장관 책임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따져묻는 것이 좋지. 감정적으로 마찰하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저는 뭐 전략적으로 크게 잘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 감찰관 문제는 일단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고 또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는 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밝히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꼬아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죠. 무조건 장관이 100% 잘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신임. 무조건 100%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관과 특히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부딪힐 때 한동훈 장관 편을 드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저도 현역이 뭐 비슷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런 행태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기 싫어하죠.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면 뭘 저렇게 마구 막 이렇게 좀 공격하는 게 대해서는
특히나 전에 보세요. 아까 말했던 저 기밀 누설 부분은 한동훈 장관 본인의 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후보자가 서울지검 특수 1부장 할 때 판사 비리를 수사했는데 이 정보를 법원에 왜 넘겨줬느냐? 예. 근데 법원에 저 말은 법원 행체의 감사윤리 담당관이 일부자 수사하는 검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알려줬다. 뭐 이런 취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박범계 의원의 이런 분들이 보면 태도가 많이 논쟁을 할 때 좀 예. 밀린 듯한 느낌을 드는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했던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서 검찰 수사범위를 넓힌 게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로 물고 들어가야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논쟁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도 준비를 해왔겠죠. 그러니까 설사 피하고 좀 작은 부분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 그러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총장 시절에 그냥 격하게 반응했어요. 이도 두드리고 막 감정이 기강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모노톤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고 좀 덤벼야 되는데 화를 더 돋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대응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저 한동훈 씨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좀 상당히 논리적으로 공격해서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박진영 교수께서는 장관이 100%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이제 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글쎄요, 뭐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차기 여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 여론을 보는 부분들과 행정부와 이 흔히 하는 국회라는 기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여야의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임명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명된 공무원들은 선출진 대표인 국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저는 낮은 자세로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고함 질렀던 그 당시 장관들도 저는 잘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 분이 있으면 잠깐 얘기 듣고 아니면 넘어갈까요? 우리 정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무조건이라는 말은 뭐 별로 이렇게 마땅한 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하고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이걸 물어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잘 준비했다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 꼼짝 못하게 만들 문제이지 이거를 왜 법무부 장관한테 묻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정은호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지금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거 없이 다 연수원 27기입니다. 연수원 27기들이고 그 안에서 뭐 수사 정보가 전달이 됐느니 뭐 영장 청구가 뭐 예정된 사실이 전달이 됐느니 뭐 법관 비위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전달됐느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 이원석 총장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묶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저런 식으로 미리 김을 갖다가 빼는 것은 제 생각엔 오히려 여당을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그랬듯이 야당은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